안녕하세요. HFT 레드팀의 백승윤입니다. 제가 지금 아쉽게도 유럽 법인 출장 중이라 저희 미팅 시간에 음성 발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부득이 동영상으로 발표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이번에 스터디한 내용은 노틸러스 트레이드 익스큐션 엔진인데 이 엔진이 직접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드러난 엔진이 아니라서 스트래티지와 같은 다른 모듈에 붙여서 뒤에서 백단에서 실행되는 엔진이라 관련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좀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솔직히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는 발표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그럼 우선 익스큐션 엔진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노틸러스 트레이더에서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이 엔진은 트레이딩 오더를 만드는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핵심 모듈이라고 합니다. 따라서 거래가 관련되는 모든 케이스, 즉 백테스트와 라이브 트레이드 모두에 대해서 관여합니다. 실제로 노틸러스 트레이더에서 백테스트와 라이브 트레이드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익스큐션 클라이언트를 백테스트용을 쓰느냐 라이브용을 쓰느냐 이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익스큐션 엔진이 사용자에게 드러나지는 않는 부분이라서 그 백단에서 같은 익스큐션 엔진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용자가 실제로 본 소스 코드 상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다른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일 것인데요. 하지만 이제 노틸러스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게 큰 차이는 아니다. 이렇게 보입니다. 예,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제가 일전에 발표했던 슬라이드에서 가져온 것인데요. 노틸러스 트레이더가 비교적 이 그림에 나타난 아키텍처를 충실하게 거의 그대로 구현하고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이 그림에서 익스큐션이라고 써있는 네모 박스 부분이 익스큐션 엔진이고 시그널에 해당하는 부분과 커맨드 컨트롤에 해당하는 부분은 각각 익스큐션 클라이언트, 에뮬레이터, 리스크 엔진 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. 예,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큐션 엔진은 노틸러스 트레이더의 다른 여러 부분들과 연계해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. 노틸러스 트레이더 문서에 보면 이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. 솔직히 노틸러스 트레이더의 특성상 문서가 그렇게 자세하지 않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중에서 비교적 쉽게 파악이 가능했던 몇 가지 부분만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야지 익스큐션 엔진이 실제로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예, 우리가 노틸러스 트레이더를 통해서 어떤 주문을 생성할 때 이 주문이 실제로 수행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우선 우리가 만든 트레이딩 전략에 의해서 스트래티지 모듈이 주문을 만듭니다. 이 주문은 오더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실제 주문에 앞서서 이 주문의 슬리피지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는지 이를 체크하기 위한 에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 주문을 실제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수행할 것인지를 익스큐션 알고리즘 결정을 합니다. 그리고 이어서 익스큐션 알고리즘에 이어서 리스크 엔진이 우리가 만든 이 주문에 뭔가 치명적인 오류나 모순되는 점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모순되는 점이 없으면 익스큐션 엔진으로 이 주문이 전달이 됩니다. 그러면 익스큐션 엔진은 또 역시 사용자가 정의한 익스큐션 클라이언트에 이 주문을 전달을 하게 되고 익스큐션 클라이언트는 베뉴, 말하자면 거래소죠. 바이낸스라든가 나스닥 같은 베뉴와 통신을 수행해서 이 주문을 실제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익스큐션 엔진하고 연계된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오더 에뮬레이터는 오더를 실제로 주문하기 전에 이를 한번 에뮬레이션 해보고 슬리피지 등의 문제가 있는지 또 실제로 한번 체크를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주문을 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슬리피지 같은 것이 발생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 에뮬레이션을 한번 수행을 해보게 되고요. 이게 실제로 라이브 트레이딩을 할 때도 사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테스트용으로만 사용을 하는 건지는 제가 파악을 해보려고 했는데 파악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익스큐션 알고리즘은 우리가 주문을 낼 때 실제로 우리가 지정한 호가와 실제 주문한 호가가 꼭 일치할 수는 없죠. 왜냐하면 이제 거래량이 매우 많다거나 하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호가를 던진다고 해도 호가와 거래량을 던진다고 해도 그것이 꼭 시장에서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런 실제로 호가를 내는 과정에서도 어떤 알고리즘이 필요한데요. 이 호가를 내는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전략은 TWAP, 즉 Time Weighted Average Price라고 해서 시간 가중 평균 가격 전략이라고 하네요.
트레이딩 뷰 사이트에서 이 TWAP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았는데, 이는 특정 기간 동안 거래된 증권의 총 가치를 해당 기간 동안 거래된 총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. 이 결과값은 주어진 기간 동안 증권이 거래되는 평균 가격을 측정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인데, 즉, 대량의 주문을 낼 때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거래가 쉽게 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평균적인 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. 리스크 엔진은 이어서 리스크 엔진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우리가 만든 전략이 말도 안 되는 주문을 낼 때 이것은 뭐 우리가 전략을 잘못 만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우리가 전략을 실제로 코드를 만들 때 버그 때문일 수도 있겠죠.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주문을 낼 때 이를 미리 걸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. 대표적으로 현물 거래인데 효과가 마이너스로 나가는 케이스, 선물 거래라면 몰라도 현물 거래에서 효과가 마이너스가 날 수는 없겠죠. 그런 케이스를 필터링 한다고 그 노틸러스 트레이드의 문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러면 좀 짧지만 문서는 여기까지 보고 사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주문을 내게 되면 그 주문이 어떻게 연기되어서 익스큐션 엔진까지 도달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노틸러스 트레이드의 문서에서 익스큐션 엔진이 주문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주문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. 문서상에 뭐 서브밋 오더, 서브밋 오더 리스트, 뭐 캔슬 오더 막 이런 여러 가지 API가 있는데 이런 주문 생성용 API 중 서브밋 오더 함수를 한번 소스 코드 상에서 어떻게 그 연계가 돼서 실행되는지 한번 추적해 보았습니다. 이 서브밋 오더 리스트는 우리가 스트래티지를 정의할 때 바이 또는 셀에서 여러 개의 주문을 플레이스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이 함수는 실제로 이제 스트래티지 모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. 예, 지금 화면에 코드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. 이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노틸러스 트레이더에서 예시로 제시하는 전략이 있죠, 많이 있죠. 뭐 지금 이제 이 화면에서 나온 것은 EMA 크로스 베스킷인데 이 서브미 오더 리스트 함수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. 이 전략상에서 바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 전략은 적절한 오더 팩토리를 통해서 이 주문의 적절한 호가와 주문량, 볼륨 등을 정하고 이것을 가지고 오더 리스트를 만들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오더 리스트가 정의가 되면은 서브미 오더 리스트 함수를 통해서 실제로 주문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서빙 오더 리스트가 실제로 코드상에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는데요. 이 코드는 사이언스노스에 작성된 strategy.pyx 파일에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에는 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직접 코드를 살펴보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코드를 살펴보면 이 코드가 길어서 이 프레젠테이션에 넣지는 못했는데 사용자에서 오더 리스트를 받고 이 오더 리스트에 오더 아이디 중복 체크 등의 기본적인 오류 체크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.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오더 리스트를 익스큐션 엔진이 인식할 수 있는 커맨드의 형태로 다른 모듈을 사용해서 변환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오더가 가야 할 곳을 라우팅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. 여기서 라우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지금 앞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어, 익스큐션 알고리즘하고 오더 에뮬레이터는 주문이 수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은 아닙니다. 옵셔널 파트예요.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트레이딩 노드를 정의를 할 때 에뮬레이션이랑 익스큐션 알고리즘을 거치지 않기로 결정을 했으면 바로 리스크 엔진으로 넘어가야 되겠죠. 그런 식으로 주문이 우리가 이제 정의한 바에 따라서 실제로 그 가야 할 길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. 이렇게 라우팅된 세 개의 커맨드 모두 하나의 사이선 파일인 매니저.phx에서 처리를 합니다. 문제는 여기서 이후에 이제 이 커맨드를 다른 데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상속이나 API 호출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메시지 버스를 통해서 보내는데 이 메시지 버스의 경우는 소스 코드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요구를 해서 일단은 이 경로 추적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했습니다. 익스큐션 엔진으로부터 역으로 추적해 본 결과 익스큐션 엔진이 에뮬레이터, 익스큐션 알고리즘, 리스크 엔진 셋으로부터 모두 모델을 각각 받아온 것으로 수정이 돼요. 다만 이 역시 메시지 버스에 대한 분석 없이는 정확한 경로를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짧지만 이 오더 플로우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했습니다.
이어서 노틸러스 트레이드의 이그젬플 하나를 좀 직접 수행해볼 계획을 세웠는데요.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불행하게도 중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수행이 멈췄습니다. 일단 제가 수행한 부분까지만 한번 보시죠. 이 노틸러스 트레이더는 테스트넷을 통한 바이낸스 모의 테스트를 지원을 합니다. 이 테스트넷은 블록체인 테스트용으로 만든 별도의 블록체인이라고 하네요. 저는 이말 처음 알았는데요. 바이낸스가 이 테스트넷을 모킹 테스트용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URL은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. 우선 테스트넷의 API 키를 받아야 합니다. 이 구글에서 바이낸스 테스트넷 API라고 하면은 받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키를 받아왔고요. 그리고 소스코드 상에서 API 키, 시크릿, 엔드포인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. 이 엔드포인트는 바이낸스 도큐먼트에 찾을 수 있는데요. 바이낸스 도큐먼트 이 엔드포인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바이낸스 도큐먼트는 아래 지금 화면에 나타난 URL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. 이제 실행을 해봤는데요.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인증 처리까지는 아주 잘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후 초기 거래 과정에서 제가 좀 파악하기 힘든 오류를 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웹소켓과 관련된 에러 같은데 아직까지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. 그래서 조금 내용이 좀 불완전하지만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. 조금 내용이 좀 부실한 발표가 된 것 같지만 테스트넷을 통한 실제 거래를 실제로 수행해 보려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 발표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